미국 내에선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 진영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곧 마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을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But I thought we were going to have a situation where we were going to be attacked. They were getting ready to attack Israel. They were getting ready to attack others. You're seeing that right now. And a lot of those missiles that are hitting in, those are stationary. 하지만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 보유가 임박했다거나 선제 공격을 준비했다는 징후를 찾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외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핵 개발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회의적인데 CNN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지지층, 이른바 마가 진영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고 보수 언론인 맥인 켈리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해외 군사 개입을 지향하는 신고립주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아닌 내가 곧 마가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 나서지 않았다면 이란이 먼저 공격했을 거라는 선제 공격 준비설과 자신을 겨냥한 암살 시도설을 연일 띄우며 명분 부각에 집중하는 모습. 다만 회의적인 여론과 지지층 파열음 속에 이란 공격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 본회의에서 현지 시간 4일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당론에 따라 투표하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상원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하원에서 모두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후 미국의 역할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그의 참모 국가안보팀과 대이란 공격 종료 후 미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이 끝난 뒤 이란의 체제 변화를 지원하는 등 전후 역할 모색에 열린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해왔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등 작전의 최종 목적을 둘러싼 혼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지만 장기전으로 번지면 미국에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히 전쟁할 수 있는 정도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무기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상급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로 사실상 무한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대이란 공격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앞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맞설 미사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기전도 무리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끝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일축하면서도 작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s far as time frame, I would never hang a time frame from our perspective.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예상보다 거세게 반격하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빠질 거란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당시 상황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어라고 자택에서 작전을 지켜봤는데 평화의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 당시 운영했던 상황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USA라고 적힌 흰색 모자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실내는 검은 커튼으로 둘러싸였고 벽면에는 작전 지도가, 테이블 위에는 통신 장비와 문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군사작전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JD 벤스 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황실을 주재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는 확고한 결의 작전 당시에도 백악관은 말어라고에 차려진 상황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Not one piece of military equipment was lost. Not one service member was more importantly kille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the strongest. 다만 지난 1월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성공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연설만 SN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전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른 데다 미국 내부의 반발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최악의 배신이라며 해외 분쟁 개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크리스토퍼 치비스 연구원은 미국 내 정치적 스캔들을 덮고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혹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자처했지만 집권 2기 이후에만 8번째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군과 공격 능력 우리가 다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우리는 탄약 비축량도 많아서 일부에서 나온 언론 보도처럼 우리가 시간 갈수록 무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하고 그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이란 공습 이후의 첫 정상외교 자리에서 지금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인데요. 네. 사실 독일하고의 그런 현안들보다는 이 이란 공습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 그리고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여론에서 장기전, 소모전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싫어하죠. 어느 국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냉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2000년대에는 이제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한 이란 공습은 과거와 다르다. 미국은 더 잘하고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그 메르츠 총리하고의 그런 자리에서 그런 영원히 전쟁할 수 있다라고 예. 그런 좀 과대한 부분까지도 발언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네. 미국이 이란 공격한 거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릴 때 네. 처음에 예방적 타격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란이 선제 공격하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정보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선제 공격입니다. 예. 선제 공격은 임박한 위협이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 공격인데 지금 뭐 외신들의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그 선제 공격에 부합하는 그런 임박한 징후는 없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ABC 같은 경우에서도 이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렇게 따오면서 2035년까지 사실 그 이란이 미국의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네. 다만 이제 뭐 디도스 공격 같이 사이버의 그 논키네틱 그 물리적이지 않은 공격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임박한 핵 위협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 이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이 핵을 거의 가졌고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 공습 당시의 연설에 그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란이 그 핵 물질은 뭐 농축을 했을지 몰라도 그런 핵폭탄 수준의 것은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BBC를 보니까 지금 이번 전쟁을 임박한 징후에 의해서 하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선택한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관련돼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명분 싸움에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좀 가장 좀 어제 동안 가장 좀 깊이 있게 읽었던 글이 네. 그 미국의 싱크탱크 CNAS의 리차드 폰테인 그 CEO가 그 Foreign Affairs에 글을 썼습니다. 예. 근데 글의 내용이 미국의 파월 독트린의 종식이라는 글인데요. 뭐요? 이 그 컬린 파월 이 장군이 그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을 했고 부시 대통령 때 W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전쟁의 독트린 중에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 전쟁은 미국의 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앞으로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지지가 기반으로 된 이런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미국이 생각했던 전쟁에 대한 이런 사고 자체가 지금 뭐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 변화를 거치면서 아예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 을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흐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